네, 부총리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후국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년 전에 첫 번째 국감에서 경제부총리께 드렸던 질문부터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총리. 잘 안 들립니다. 예. 기재부 장관. 네, 맞습니다. 부총리님이십니다.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정부가 수립한 이 할당 계획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 안에 국제 탄소 시장하고의 연계 그리고 국제 협력 같은 사항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이 배출권 거래제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취임하신 이후에 이 배출권 할당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아직 제가 직접 개최를 못했습니다. 예. 네, 한 번도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제가 2년 전에 전임 부총리님께 국감에서 같은 질문 드리면서 회의를 전부 서면으로 개최하셨던 점을 지적하니까 죄송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계속 서면으로 개최를 하셨어요. 이럴 거면 왜 국감에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적을 하고 이제 대답을 받아내는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부총리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예, 아마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텐데 저는 직접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적정한 좋은 시점에,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제도 운영은 사실 환경부 소관입니다. 근데 제도 자체는 기재부가 만든 제도고 그래서 배출권 할당의 위원장도 기재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데 기재부가 이 제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산업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 뭐죠? 철강. 맞습니다. 예, 철강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철강 3사가 배출하고 있는 작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숫자를 예. 대략 퍼센테이지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국가 전체 배출량의 무려 16%가 철강 3사에서만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1억 885만 톤이나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강 산업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산업입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철강 3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네, 잘 모르시는 예, 것 같은. 그 숫자에 관해서 제가 예. 여러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274만 톤이나 늘어났어요. 이게 코로나 여파 아닐까 하실까봐 2019년하고도 비교해 봤는데 그러면은 증가 폭이 412만 톤으로 더 크게 뜁니다. 작년부터 3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2차 때에 비해서 유상 할당 비율을 3%에서 10%로 늘리고 더 엄격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게 3차 계획의 골자인데요. 그러면 철강 3사에 할당된 배출권도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얼마나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제가 그것과 관련된 수치를 네. 최근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철강 3사가 지난해 늘어났던 배출량 증가폭의 2배로 이 할당량이 늘어났어요. 증가량이 243만 톤인데 274만 톤인데 할당된 배출권은 540만 톤입니다. 그러면 철강 산업 배출권의 유상 할당 비율은 혹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강 쪽이 네. 평균적으로 지금 한 대형의 한 10% 정도 유상 할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수치이고요. 놀랍게도 철강에 할당되는 할당권은 전부 무상입니다. 예. 대한민국 배출량의 16%를 차지하는 철강 3사에 배출권은 다 정부가 공짜로 주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양보다 공짜 배출권을 지금 2배로 챙겨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 배출권 거래제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부총리님 같으면 이 배출량 줄여야겠다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배출량은 줄여 나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이랑 무역에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2019년에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하고 MOU 체결하고 매년 보고서 의뢰하고 계신 거 아시죠? 예. 올해 7월에 나온 보고서에
한국은 EU와 미국의 탄소 국경 제한에 취약한가 이런 제목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유럽하고 미국의 엄격한 기후 정책 시행으로 한국의 철강 같은 탄소 집약적 제품들이 수출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고서에 이런 구절들이 직접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제도와 미국의 청정경제법 CCA라고 하는데요. 이게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 그리고 EU와 한국 배출권 가격의 큰 차이가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한국의 철강 제품이 탄소 집약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U 탄소국경제도와 미국 CC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이미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도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그리고 침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강 232조 아시잖아요. 그 쿼터 문제도 1년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배출권 거래제는 작년에 상향된 이 NDC 목표조차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 느끼시죠? 예, 전반적으로 방향성에 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또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는 방향하고 우리의 현재 우리 철강 산업, 우리 또 경제 네. 경쟁력하고 아무래도 조화를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현실하고 조화를 이뤄야 되겠지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부총리께서 현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현실을 잘 들여다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안에 하루속히 이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대면으로 좀 개최를 해주시고 배출 허용 총량은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은 좀 높이고 이 철강 같은 이 온실가스 과다 배출 산업에 대해서는 좀 국가 목표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엄격한 기준을 정비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과 함께 결과를 국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축 경로나 산업 경쟁력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에 저도 회의를 한번 하고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서 적정한 정책 방향 수준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